그 이제 말씀 중에 박 변호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박 변호사라는 분 성함이 정확히는 어떻게 되죠? 박주현 변호사요. 아까 중간에 한 번 하셨지만 계속 박 변호사 그래서 네. 듣는 분들이 누군지 뭐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박주현 변호사가 개표 진행표에서 발견한 거는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표 진행 이제 딱 요 지역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투표 이게 관외사장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거를 2,000표면 2,000표, 뭐 2,500표면 2,500표 이렇게 딱 맞춰서 함에다 넣더라고요. 그 보면 숫자가 이렇게 1044, 568, 뭐 1049, 540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 통에 들어있는 숫자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뭔가 패턴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이거를 몇 개를 보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이 숫자보다는 이 2,000개씩 어떻게 한 통에다 딱딱 채워 넣냐가 저는 의심이 일단은 가더라고요. 예. 전국에서 이렇게 우편 봉투가 도착하는데 어떻게 2,000이 됐냐. 저는 하여간 거기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와, 이게 이런 식으로 개표기에서 먼저 일단 분류를 하고 분류한 투표자 수.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반이 3개가 있어요. 투표함 쏟아가지고 간추리는 데가 뭐 개함점검분가 있고 그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주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5명인가 있는 테이블에 또 돌아가고 이게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심사집계부로 넘기는데 여기 이런 숫자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기계에서 먼저 분류를 일단 하고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하는 숫자를 이제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는 사람이 여기 분류하지 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후보별로 분류를 하고 그나마도 분류가 안 되는 건 무효.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그대로 넘어온 숫자 아닙니까? 기계에서 넘어온 숫자.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가 이 비율이 차이가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보시면 민주당이 1,044표 568표인데 사람이 제안이긴 한 거에서는 11대 14로 오히려 여기가 더 많아요. 예. 뭐 같은 방향이라도 절대 다수네. 이 투표소도 보면은 절반 정도인데 여기도 더 많잖아요. 예. 숫자가. 예. 그렇죠. 여기도 절반 정도인데 비율로 따지면 여기는 한 80% 90% 정도 되고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율 여기는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나마 배 정도로. 여기도 기계에서는 거의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이 한 거에서는 80%.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 한 거는 1075대 576인데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는 10대 8. 8. 예. 여기는 10대 6 정도, 10대 5, 뭐 10대 6 정도인데 예. 10대 8. 그러니까 이건 뭐 뒤에 거에 숫자로 그렇지만 숫자가 같은 방향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국힘이 기계에서는 반밖에 안 나왔는데 예.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오히려 40%가 더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박 변호사가 그때 개표 진행표 이런 걸 7개인가를 보내줬었거든요. 7개를 다 해보니까 다 그래. 다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15 때 있던 뭐 이런 게 하여간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보니까 13군데인가 되더라고요. 4.15 총선 때 것도 해봤더니 몇 개 해보니까 다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 청구를 해서 직접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 실제로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로 나온 것이 그게 팩트 아니겠어요? 사람이 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정확한 팩트죠. 네. 그거는 국민의 힘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투표
기계로 한 거는 개표기에서 한 거는 거의 2배로 더불어민주당이 많다. 네. 이건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몇 개만 가지고 해보면 그 전체적인 전국의 그 경향성을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국에 254개 선거구잖아요. 그거를 다 받아서 해볼 생각을 한 거죠. 예. 그게 지금 한 달 정도 더 지났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고 장수로 따지니까 한 거의 19,30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결과를 좀 나중에 네, 하시겠습니까? 그건 맨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뒤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게 어딘가요? 여기가 고양시 갑,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예. 갑. 고양시 갑. 네. 여기에 거를 전부 한번 이렇게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봤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한 게 그겁니다. 아, 네. 제가 전국 거를 음.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다 그렇게 해본 거죠. 예, 예.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예. 그 결과로 나옵니다. 아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군요. 뭐그 지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어떤 괴리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아까 이제 개표 진행표라고 봤잖아요. 근데 예. 개표 진행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개표 진행표는 개표 상황표를 만들기 위한 더 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관외 같은 경우에는 투표함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기계에서의 투표율하고 재확인한 득표율 차이가 중요한 거니까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다 입수를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예. 개표 상황표가 아까 개표 진행표고. 내나 뭐 양식은 같습니다. 보면 개표 상황표 입수된 거에서 지금 여기 고양시 갑 같은 경우에 기계 득표수 후보별로 다 입력하고요. 예. 그리고 요게 아까 사람이 재확인한 예. 득표수 그거를 다 동별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동이 아니고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소마다 다 이 숫자가 나오고 예. 관내 사전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됐으니까 동별로 하나씩 나오고요. 관외는 아까 개표 진행표를 다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황표를 안 주는 지역은 개표 진행표를 받아가지고 다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집계를 해 놓은 게, 여기가 심성주 후보 출마했던 지역이네요. 요게 이제 밑에 있던 그 당일 관내 관외에서의 기계, 예.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만 여기서 후보별로 당일 관내 관외로 나눠서 입력을 한 거고요. 예. 요거는 사람이 재확인한 숫자, 그걸 또 다 합산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요 합산된 거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민주당 김성희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만 3천 표 중에 3만 3천 표를 얻어서 39.6% 득표율이잖아요. 예. 이 기계로 했을 때는. 예. 근데 사람이 한 걸로 보면 1951표 중에 683표. 예. 요 득표율을 따지면 35%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39.6%인데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사람이 수개표한 거에서는 35%라 그러면 이제 4.6% 정도가 개표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작이 됐다 이렇게 예.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로 거의 10% 가까이가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49%가 나왔는데 기계에서는 3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당일 관내 관외로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로 보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표기에서 조작을 통해서 혜택을 보도록 조작이 된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한 거보다 기계에서 덜 나온 거니까 손해를 본 거고. 네,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만 보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한테서 7%를 빼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한테 4% 3% 정도 이렇게 나눠준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석을
전국의 모든 지역구별로 다 한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일까지를 하지는 않죠. 로 데이터를 다 손가락에 땀 나도록 땀띠 나도록 막 입력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으니까 그 뭐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건데 대단한 무식한 일입니다. 이 생각이 드네요. 현장의 답이 있다. 저는 서류의 답이. 서류의 답이 있다. 자료의 답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15 때도 이거를 못 밝힌 이유가 이 자료가 있다는 것도 많이 알지를 못했고 그렇죠. 거의 몰랐죠. 다 최근에 한 얘기들이죠. 네, 이 숫자가 저 안에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걸 몰란 거죠. 그러니까 사전 선거하고 당일 선거 괴리를 설명할 때는 사전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일 선거라는 그 대조군, 예. 이제 뭐 대조군이라고 하는 게 그 비교할 상대가 있다. 약 임상 시험할 때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할 때 그 대조군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당일하고 사전이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럼 무엇이 옳은지 이렇게 해서 당일은 그나마 뭐 직접 사인도 하고 날인도 하고 꼬리표도 띄고 그렇게 써놓는데 사전 선거는 명부도 안 보이고 날인도 인쇄해서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검증할 자료를 아무것도 안 남겨놓은 거죠. 예.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검표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재검표를 한 건지 저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4.15 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재확인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재검표로 그거 하나? 아니고 그럼 이 숫자를 여기서 뭘 재검표를 하나 보니까 그냥 개수기로만 숫자만 생각된 거예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104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지금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진 과정이 4.15 때는 증거가 꽤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개표기 모니터 영상 찍어 놓은 거에 보면 숫자가 하나씩 건너간다든지 1, 2, 3 가다가 갑자기 5표로 카운팅이 된다든지 국힘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국힘 찍은 게 민주당으로 간다든지 또 무효표로 가야 될 게 민주당으로 간다든지 하여간 방향은 하나로만 계속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자료 보면서 구독자들분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면 이번에는 아예 삼각대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던데 개표장에. 맞아요. 예. 검증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삼각대로 그래도 몇 초라도 찍어야 예. 쭉 넘어가는 게 숫자가 찍히는 데인데 그거는 스틸컷으로는 안 되고 동영상으로 해야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재검표를 했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네. 왜 이거를 처음부터 못 믿게 됐냐면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은요 이게 재분류한 거 제가 어디다가 넣어놨을 텐데 저 로데이터에 있나 보네요. 제가 그거를 이거를 못 믿게 된 게 뭐냐면 얘들이 작업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재분류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기를 통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 교부 수보다 뭐 이렇게 투표지가 덜 나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그게 그 재분류 된 것만 발표한 데가 대부분인데 재분류 전 서류하고 재분류 된 서류를 같이 보내준 데가 43장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류가 2개가 있는 거죠. 43개 중에 이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같고 재확인 투표지수도 같이 나온 게 딱 한 건이에요. 43번을 똑같은 기계로 다시 돌렸는데 거기서 같은 숫자가 나온 게 43곳 중에 한 곳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계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얘기죠.
뭐 박주현 변호사 얘기로는 그 납품 개표기 납품 조건이 뭐 오류율 0.1%라고 하는데 0.1%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0만 명을 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10만 명을 개표하는데 0.1%면 몇 표죠? 10표인가 100표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이 한 거는 재확인 과정은 이건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이제 이번에 제일 크게 발견을 한 거죠. 네. 아주 큰 이건 뭐 사실 일하는 자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저 숫자의 의미 같은 거 아까 왜 그 하나하나 넣을 때 비율이 어떻다 하는 거 이렇게 머리에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결과도 제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고 좀 정리해 보자면 두 득표율의 차이로 어떻게 개표기 조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국민들. 증명 문제는 아까 그 제가 조작 메커니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선거제도라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저는 신고를 한 건데 저보고 범인 잡아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정권이가 하는 짓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흔적이 이런 게 남았다 하는 거를 밝혀내는 게 제 역할인 거지. 이거를 저보고 증명하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감사합니다. 개표 상황표는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이게 아까 박주현 박주현 변호사님 통해서 이게 개표 공개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또 각 지역 선관위에다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군구. 그러니까 그게 또 253개인가 그래요. 그거를 그나마 또 부방대 활동하시는 위원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청구를 해주시고 빠진 거 있는데 없는지 다 체크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그걸 왜 돈을 받습니까? 아니 수수료를 받는 모양이죠. 아니 PDF 파일로 보내주는 거면 자기네가 PDF 파일이 없어서 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자기네가 문서 보관하려면 어차피 그거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전자적으로 저장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오픈하면서 무슨 복사집도 아니고 50원씩을 받나요? 한 장에. 네. 한 장에. 그러니까 아까 19,000장 뭐 이랬으니까 그거 왔는데면 한 돈 100만 원 뭐 감면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좀 덜 들어가긴 했지만 하여간 기준은 한 장당 5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자기네가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전산상으로도 이거를 발표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걸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죠. 저는 그 얘기 관련해서 우리 이제 선거 정치를 지향해 가지고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돼요. 각 당에도 내야 되고 또 선관위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기타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주 적은 액수가 아니라 당 대통령 후보 선거는 3억인가를 내야 됩니다. 아주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3억인가 내야 되고 3억이 어디 있습니까? 3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좋은 인재 중에는 그 3억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것인지 몰라도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건 낼 돈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이다 어쩌고 이래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공영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관리해 주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 정말 많은 돈이 지금 투입이 돼 있어서 비용 안 들이고 얼마든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신이 좀 개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수한 자료 이런 걸 전부 다 입력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300개에다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저 숫자가 그나마 딱 그 순서대로 제가 요 순서대로 얘들이 이게 성관위에서 발표한 동 순서거든요. 예. 이대로 있으면 입력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문서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 놓고 다 정해서 다른 동 놓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요즘 뭐 저도 저 9세대지만 젊은 사람들 글씨를 너무 못 써요. 12를 써놓은 건지 7을 써놓은 건지 그러니까 희미하게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일부러 그래서 PDF 파일로 이렇게 스캔을 뜰 때 보면 우리도 뭐 해보지만 흑백으로 뜰 거냐 뭐 음영으로 뜰 거냐 칼라로 뜰 거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음영으로 뜬 거예요. 우옇게 사진 흑백처럼. 그러니까 숫자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경험은 없으셨던가요? 근데 당연히 있죠.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더 집중해서 입력하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관위에서 나온 이 개표 결과 이거를 제가 먼저 받아서 쫙 다운을 받아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했죠. 그래서 보면 제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기는 이제 다 지웠는데 이 오른쪽에다가 선관위 개표 결과를 다 뿌려놓고 예. 그러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7인지 4인지 헷갈릴 때는 7이 맞냐 4가 맞냐는 여기 합계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생각지도 않은 성과를 하나 발견했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저쪽 수원정이죠, 수원정. 예. 거기께 이걸 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수원. 여기는 자료를 2200 방금요. 여기 2241이라고 하는 게 그 수원정에서 빠뜨렸던 그 숫자인 거예요. 2241표가 수개표한 숫자를 다 빼고 기계에서 계수한 것만 넣은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보다 내 자료가 더 정확하다. 네? 이게 7번이니까 7번 거기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수원정 같은 경우에 개표 상황표에는 13만 9,623명인데 13만 7,835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라는 건 아까 저 PDF 파일로 받은 건데 그걸 다 해보면 차이가 2,241표가 나고요. 예.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요거는 중요하니까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조촌동, 모기동 이런 데는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조촌동인데 이게 개표기에서 한 거고 이게 사람이 한 거잖아요. 얘가 105라고 적었다가 예. 106으로 고쳤어요. 예. 그죠? 그럼 요거는 이게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5159에서 106을 넣으면 얘를 고쳤으면 합계도 고쳐야 되잖아요. 예. 5265로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었고 이것도 125에서 124로 적었으면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 5264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했거나 예. 아니면 이 친구가 처음 기록하는 친구가 수정을 하고 그 합계를 안 고친 거를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했거나 그런 케이스인 거고 여기는 또 어디예요? 양천구가 모기동 칠투표소네요. 여기는 고쳤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고쳤는데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쳤는데 반영 안 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 표시했는데 이걸 508이라고 입력하겠습니까? 예. 입력하는 사람이? 예.
이건 입력한 다음에 고쳤다고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전산 입력하고 발표한 다음에 고쳤다. 여기 동작구 대방동에도 여긴 2표일 거예요. 숫자 이렇게 고치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2534를 2532로 숫자를 고치면서 이 한 자리만 찍찍 긋고 이렇게 고치는 게 이게 무슨 공문서예요. 예? 우리 저 시골의 장부적들에도 1,000원 틀리면 1,000원 지우고 2,000원이라고 적지. 예? 본래 이제 일자만- 공문을 개정하려고 해서 정정하려고 그러면 수정 정정하려고 그러면 본 자료를 남기고 본 자료에 선을 긋고 네. 도장을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네. 거기에 네. 여기 지금 뭐 이 공문서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찍찍 연필로 해놓고 하면 저건 수정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여기도 발표는 수정하기 전에 걸로 했거든요. 예. 뭐 효력이 있든 없든 이건 누가 봐도 2532로 고친 거 아닙니까? 예. 그 고친 거로 했어야 되는데 2534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계한 거랑 다른 게 이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수원정. 이게 무슨 숫자가 차이 나는 거냐면요. 아까 여기 기계에서 먼저 개표한 숫자 예.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요건 사람이 제하게 난 두 표. 예. 요건 지금 관외 사전 선거예요. 예. 그러면 얘들이 발표한 숫자를 보세요. 이 숫자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37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1307표로 발표해야 되는데 원래 기계에서 기계에서 뽑았던 1176표. 네. 예. 요렇게 이제 이 후보 것만도 아니고 이수정 후보 거도 7299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제안이긴 한 게 더 정확한 득표율인데 예. 이거를 빼고 발표를 이거를 다 무효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무효표가 618이에요. 618이라는 숫자는 이 정상적으로 후보들한테 355표를 263표를 분류 못한 게 355표니까 예. 이게 무효 투표수거든요. 예. 이게 무효 투표수가 되고 이 위에 숫자는 각각 후보한테 합산돼서 이 숫자가 발표됐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냥 뭐 제가 몇 개 자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수개표로 한 네. 경우는 항상 국민의힘이 더 표를 많이 얻었고, 예. 그리고 분류기로 한 것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절대다수가 돼버렸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전체 전국 결과를 할 텐데 그렇군요. 전라도는 안 그렇습니다. 예, 뭐 거기는 이유는 다 알겠습니다. 그 여기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관외 사전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관외 사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관내 당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숫자 수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최소한 기계적으로 왜 개표기랑 선관위 서버랑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개표기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를 네. 했죠. 개표기에서는 그냥 카운팅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출력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출력돼서 개표한 결과가 다 발표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숫자를 일부러 지금 그 투표하는 반만 해도 몇십 개 반이 개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실수를 해가지고 이 숫자를 넣었겠냐. 저는 그 실수라고 보지를 않고 이 개표기에 뭔가 숫자가 선관위 서버랑 연동이 돼 있고 그 연동이 돼 있는 데이터를 뭔가 취합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 해커라 그러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실수가 아닌가. 실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니터, 개표기의 숫자랑 서버가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뭔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흔적이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이번에 분석한 거를 증명하는데 이 지역의 그 데이터란다. 그 선거 투표지 원본이나 아니면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을 확보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요 두 개 기계가 투표한 거랑 사람이 투표한 거의 괴리만 증명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전체 자료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만으로도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론으로도 아직 안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얘들이 발표하지 않은 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진짜로.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세상에 발표했던 게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하고 차이였잖아요. 예. 이 서류 안에 보면 그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선거인 수라는 게 본인 인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가서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 용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개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내 사전이니까. 그러니까 선거인수에서 투표수 차이 나는 건 이미 다 세상에 알려진 건데 요 안에 보면 교부수가 왜 선거인수보다 적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투표하겠다고 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가 발급이 안 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수가 적은 거는 사람이 갖고 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편물이 분실됐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투표용지 교부수 요거는 사람이 투표하러 가서 그 테이블에서 딱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증만 받고 투표용지를 안 받은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해명을 할지 잘 기대도 되기도 하는데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보여드렸는데 전국에 그거를 다 제가 빠뜨린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캐치한 걸로만 따지면 전국에 84개, 그러니까 254개 중에 84개 지역구에서 이 교부수하고 선거인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국에 한 건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한 명이나 한 건이라. 근데 254 지역구 중에서 84개 지역구의 문제가 발생했다. 총 114명이 사전선거인으로 등록된 뒤에 투표지를 교부받지 않았다. 투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내준 거. 아니, 투표하지 않은 게 아니고 표 자체를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안 내준 거네. 이게 참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론은 뭐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하나만 더 하고 이게 9번 파일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기왕 어차피 개표기 조작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개표기를 써야 되는 거에서 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속도잖아요. 빠르게 해서 빨리 개표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했는데 저는 실제 여기 자료에서 그게 진짜 말짱 그냥 조작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게 여기는 900, 더 쉬운 데가 여기가 있네요. 강화도에 옹진군에요. 옹진군에는 개표기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이 전부 다 개표를 했어요.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지 500장을 개표를 했는데 시간이 20시 15분에 시작해서 20시 41분에 끝났으니까 한 20 몇 분 걸린 거죠. 26분 걸린 거죠. 그죠? 근데 같은 강화군 안에 양사면인가에는 개표기를 돌렸는데 마침 500개 똑같은 숫자를 돌렸습니다. 기계에서 분류하고 사람이 재확인하는 것까지 여기는 7시 15분에 시작해서 7시 57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42분이 걸렸어요. 26분이 였는데. 사람이 한 거. 예, 예. 근데 여기 42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면은 42분 뭐 별 차이 안 나네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요 숫자라고 하는 게 개표기 스타트 한 시간이에요. 그럼 그 앞에 계함점검부에서 사람이 표를 펴서 기계에 넣을 수 있도록 간추린 시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로 따지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한 표가 처리되는 시간이 11.9초가 1분에 11.9표밖에 처리를 못한 거고 개표기로는 예. 사람은 19표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투입된 인원이 각각 한 반씩 들어갔잖아요. 한 반이 제가 이제 수기 같은 걸 보다 보니까 계함점검부에는 15명이 보통 하고 심사집계부는 15명이 있고 그게 반대인가? 아무튼 26명이 여기는 이제 26명이 이 속도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는 기계만 돌리는 부서고 이 앞에 계함점검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류해 오면 그거를 기계에 넣어서 분류한 것도 심사집계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26명이 26분에 처리를 한 거고 여기는 개표기 운영하는 5명까지 포함하면 31명이 시간도 더 많이 훨씬 걸리고. 더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분석한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개표본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빠른데 왜 돈 들여서 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 분류기 한 대가 1,08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돈을 그 분류하는 분들 밤새 고생하는데 일당이 75,000원이래요. 그 친구 중에 그거 했는데 이번에 적다고 투덜투덜 하던데. 그게 아니 그분들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예산이 그 600대였으니까 60억인가? 투표지 분류기에만. 그 돈을 인건비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수개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전자개표로 하는 것보다 얼핏 볼 때는 한 2배 가까이, 2배 이상, 그렇죠. 예, 3배 그 이상 빨랐다. 이게 한 10,000표, 100,000표 되는 거를요. 쫙 대기시켜 놓고 돌린다 그러면 기계가 훨씬 빠르겠죠. 예. 그죠? 근데 보면 뭐 500명, 투표함 하나에 500장, 1000장, 뭐 적은 지역은 심지어는 13명도 개표기로 돌리고 앉았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냥 쌤 금방 나오는 거를 그렇죠. 또 탁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몇 장씩, 100장씩, 200장씩 묶여져 있는 그런 투표소 같으면 기계로 돌리는 것보다 원체 빠르거든요. 본세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금방.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 집계한 걸로 해서 예.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든지 간에 개표기만 안 써도 결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개표만 해도 네. 많이 달라진다. 네. 대만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막 봤죠. 예, 예. 되게 미개한 것 같은데도 부러운 거는 그건 우리가 지금 워낙 기계에 뒤집어져서 그렇겠죠. 예. 본론은 언제 시작할 이제 겁니까? 해보시죠. 그게 결국에는 뭐 제 자료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기계에서 분류한 거하고 사람이 분류한 거하고 다르다. 그 다른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지역구별로 아까 봤던 그 지역구별로 전부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면 이 요약이 되잖아요. 예. 종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조작 비율이 몇 퍼센트가 빼서 몇 퍼센트에 어디 누구를 더 해줬다. 그게 요 숫자로 증명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 거니까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쭉 얘기해 오시던 게 보면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그게 민주당 후보 쪽으로 넣어졌다. 뭐 그거는 결과로는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뒤에 그 사전선거에서 부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던 그 법칙, 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차용을 해서 한 거고 그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되는 대수도 아니고 큰 수잖아요. 큰 수의 법칙인데 그거를 제가 저 동네 형님하고 설명을 하다가 야, 너 자꾸 보니까 대수의 법칙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요 형, 저 동전 던져서 한 번 던지면 앞면 한 번 나올 수 있지,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던져서 또 두 번 다 나올 수도 있지. 예? 뭐 5번 하면 좀 한 번 정도는 다른 게 나오지 않겠어? 근데 그걸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면 10만 번 던지면 5만 번은 앞면 나오고 5만 번은 뒷면 나오고 하는 그런 대수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알아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뭐 비율을 잘 말씀하시네. 큰 대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하던 거라 저는 그냥 단순히 수치에다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대입만 해서 그러면 이 지역구는 몇 표가 부풀려졌고 하는 건 저는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지금은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전국 거를 다 해보는 거죠. 전국 거를 한 거는 최초 아닙니까? 다 하셨겠죠. 하셨는데 발표는 안 해서 그런가? 숨겨서 그런가? 하셨을 텐데 이제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발표할 수 발표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집계가 되는 거고 지역구별로 관심을 받게 되니까 영상이나 방송, 유튜버들도 방송하시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지역만 두드러지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이제 그건 통계는 결국 다 있는 건데 그 통계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이런 통계들은 아마 최초 아니신가 이런 생각. 개표기 분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처음 한 게 맞죠. 이 개표 이제 상황표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를 제가 처음 이제 발견을 하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다,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증명은 아니죠. 증명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 사람이 죽었다. 숨 안 쉬고 있고 피 흘리고 있다. 피 흘리고 있고 숨 안 쉬고 있는 거를 지금 발표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것도 제가 이걸로 해서 뭘 누구 처벌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자료를 보고도 너네 수사 안 할래? 그런 정도의 역할은 이 자료가 할 수 있겠죠. 제가 대통령 관저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사 지시를 해라. 수사만 하면 다 풀릴 거를 이거는 부정선거가 풀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난국이 지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부정 투표하는 것에 대한 수사. 둘째는 뭐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적폐. 문재인 적폐, 이재명의 적폐. 이런 적폐들을 수사하면 그 둘만 수사하게 되면 적폐 수사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공격들 이런 걸 이제 막아낼 수가 있죠. 부정선거 수사라면 이 선거 수사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그냥 방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만 하면 사실 다 답이 나온다. 결론은 우리 뭡니까? 시골촌 분님의 말씀하고 결론은 똑같은데 근데 이런 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의 살인 사건을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동네와 비린내 진동하는데. 우선 개표기 조작은 어떻게 밝히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여기 개표, 여기 제가 자료 내놓은 거에는 개표 진행표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얼핏 보기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 예. 기계에서 득표율하고 사람이 제약이난 거에서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거를 이 한 장만 가지고 전국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투표소, 뭐 동, 시군구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거를 다 구분을 해서 넣어본 거예요. 제가 한 역할은 그걸 그냥 구분해서 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더하고 뭐 비율을 하고 하는 거는 뭐야 엑셀 하는 사람들이면 다 하는 거고 그건 국민학생들도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대로 됐으면은 누가 당선될 걸까? 예? 누가 당선된 걸까를 물었을 때 나 기계를 못 믿겠고 기계가 뭐 엉터리로 나오고 43건 재분류할 때 한 건밖에 똑같은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엉터리인데다가 뭐 누적시켜 가다 보니까 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이 표만 가지고 당선자 정한다면 누구를 정할래? 그러면 사실은 좀 망설이게 되는 거죠. 얘는 엉터리고 얘는 더 정확해.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입력해서 지역구별로 일단 다 결과를 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를 여기 나와가지고 지역구별로 누가 이겼고 지고 한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입력할 때마다 제가 제 채널에다가 시골촌부란 채널에다가 그 유사한 지역 두세 개씩은 묶어서 다 따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되는가 일이다.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개표가 조작됐다고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나 이게 조작이 된 것인지 그걸 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숫자가 뭐냐면 아까 요 숫자 다시요. 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플러스라고 표시되는 거는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이만큼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개표기에서는 42.9%인데 사람이 제약이난 거에서는 40.2%예요. 그러면 기계 조작으로 해서 2.7% 덕을 받다. 반대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기계에서는 당일 투표에 51.9%인데 사람이 제약이 난 거에서는 55.6%.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걸로 따지면 기계에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긴 뭐 종로 같은 경우는 민중민주당이 그 관내에서 막 이상하게 좀 숫자가 튀어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요 숫자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면 개표기로 덕을 본 거고 마이너스면 개표기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해보면 그걸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예. 이건 또 지역별로 253개 중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출마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저 경상도 쪽에 출마하지 않은 지역도 많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율만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이 숫자를 다 당일 관내로 나누지는 않고 총 득표수로만 갖고 온 겁니다. 총 득표율로만. 그러니까 요 합친 거에서의 비율을 계산한 거니까 이게 그 지역구에서의 어쨌든 총 조작 비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 같으면 5.3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로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5.3 그죠? 예. 곽상원 후보는 5.3% 이득을 받고 최재형 후보는 2.0% 손해를 봤다. 예. 이게 전국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거하고 국민의힘 그 조작 비율만 다 불러온 거죠. 예. 요 빨갛게 표시된 거는 좀 차이가 적게 난 데를 제가 표시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걸 전국적으로 제가
분산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X축은 각 지역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뭐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파란색은 민주당,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이만큼 덕을 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빨간색은 국힘당. 요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사람이 제약이 난 거의 그 득표율 차이를 비율로 해서 표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 거의 높게 나온 거고 여기 지금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민주당이. 예.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입니다. 광주. 전남 광주. 전남 광주. 예, 예. 또 여기도 차이가 안 나죠? 아까 왜 제가 가나다 순위로 했잖아요. 예. 강원, 경기, 경남부, 광주, 그러니까 대전, 대구, 광주, 대전은 광주 뒤에 있네요. 쭉 부산, 서울, 서울도 개표기 조작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예. 서울, 뭐 강남구부터 해가지고 중랑구까지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쭉 울산, 여기가 인천, 울산, 인천 가고 여기가 또 어디겠어요? 가나다 순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인 거예요. 네. 여수시, 뭐 익산시,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이 표로만 놓고 보면 광주, 전라남북도를 제외하고는 다 개표기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유일하게 지금 차이 안 나는 데가 그 광주 전남북 외에 민주당이 마이너스 나온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동작을 그건 뭐 따로 지역구만 봐서 봐야겠지만 약간 지금 그 봐서는 이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호남을 동작을이 누가 출마한 것이죠? 유사명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우리로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기계를 리셋을 해서 개표기 조작이 안 된 건지, 뭐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개표기 조작을 못했거나 아니면 유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배제될 만한 이유가 사전선거하고 사이에 있었던. 왜냐면 사전선거 부풀리기는 거기도 왕창 있었거든요. 근데 4월 전에는 분명히 민주당을 하는 쪽으로 가다가 왜 당일날 개표 조작을 안 했을까? 아니면 이제 생각하기 싫지만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쪽에 뭔가 유리한 딜을 뭐 했나? 선관이라? 뭐 그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요게 호남을 제외하고 봐서는 뭐 동작을 빼고는 다 동작을이 어디냐면 여기 동작을 여기 파란색 하나 나오잖아요. 예. 여기가 동작을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 앞섰어요. 요거는 호남만 보면은 호남도 하여간 국힘은 마이너스 쪽이긴 마이너스 쪽인데 뭐 그냥 들쭉날쭉 그냥 또 뭐 비율도 많은 데가 2%니까요, 그죠? 예. 그렇고 서울도 아까 좀 조작 비율이 적다고 봤지 않습니까? 강남구서부터 쭉 동작을 응? 그렇죠, 동작 여기만 딱 저거 아니었으면 완전 퍼펙트인데 5개 T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아주 까칠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은 10% 가까이가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 10% 이제 쭉 평균선으로 보면은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6.5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게 당일 그 사전 선거인 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왜 대법원 판례도 그게 나왔다면서요. 사전 선거에는 좌파 쪽의 지지자들이 먼저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선가 그게 판례가 돼버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4일이라는 시차도 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향의 차이도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표기 같은 경우는 선거가 다 치러지고 그 테이블 안에서 맞아요. 테이블이 3개가 건너가는 거죠. 2번 건너가는 거죠. 개함해서 물리기 돌리고 심사부로 가고 그 3개 사이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게 기계가 그러면 특별히 알아서 우파 쪽의 표가 우파 쪽 사람들 표만 분류를 못한 걸로 뱉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걸로 따지면 근데 그 저는 이 작업을 꺼내놓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테이블 하나 건너가는데 그래서 수전증 우파 쪽 사람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 손이 떨려서 칸을 애매하게 찍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야,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쪽에 노인들은 수전증 없나요? 그죠? 그죠? 그 맞아요. 반박이 그거 안에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것만으로 해서 이 자료를 뭔가 수사 의지가 있던 없 조금 예. 미심쩍은 사람한테만이라도 이 자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 야 이거는 들여다봐야겠는데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요새 이제 검찰에서도 일부 수사를 하려는 듯한 예.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박지원 변호사님도 말을 아끼는 것 중에 그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아주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대로 좀 잘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